중소측량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가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박수현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려 국회 계류 중인 공간정보 3개 법안을 놓고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국토연구원 사공우상 본부장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와 대한측량협회, 대한지적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측량학회, 주식회사 동원 측량 콘설턴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중 열리는 국회에서 처리될 공간정보 3개 법안이 공적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민간 측량 업역인 공간정보 구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온 국토연구원 사공우상 본부장은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간정보의 개념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공간정보 정책 및 관련 산업 동향 등에 대해 진단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패널들의 입장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참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업체들의 조그만한 소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요청을 하는 걸로 해서 제 말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좀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현재 설립 목적이 공간정보 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간정보 체계 구축 또는 지적 공간정보 체계 구축으로 변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민간 영역과 관계없는 공적 기능 수행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 계획을 제시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한국국토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간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삭제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좀 올려보세요. 안 되는가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지금 그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국토정보정책관실이 있고 그 소속에 국토지휘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국토지휘정보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측량과 지도 지휘작의 전문기관입니다. 그 전문기관에다가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업무를 강화를 시켜주고 조직을 좀 확대시켜서 그 기능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수립은 국토교통부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정보를 구축을 하고 이를 유통시키고 하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지적공사는 지금 지적계획과 밑에 소속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대한측량협회는 국토지리정보원 지적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국토교통부 정책관님 입회하에 대한지적공사 사장님하고 대한측량협회 회장님하고 협약서를 쓰든지 안 그러면 양해각서를 써가지고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평가협회하고 한국감정을 하고 해빙의 분위기를 해가지고 문화일보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조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로 현재 공사에서 각 본부라든지 지사에다가 공간정보 구축 사업하고 측량에 관련된 영역 사업을 좀 침범하지 말아라. 공문을 좀 시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 업역 다툼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공사에서 좀 어떻게 좀 제지를 한다 그럴까요? 안 그러면 좀 그러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하고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아래로부터 차근차근히 된다고 하면은 공간정보의 산업은 순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인 동반성장은 물론 협력적 구조가 형성되는 가장 바람직한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김태영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팀장님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 드리고 서두에 아까 박수현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경쟁이나 투쟁의 어떤 개념의 간담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 4053 박사님도 마지막 결론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동감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문영현 부회장께서 공사와 협회 간 좀 그동안에 불협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의 사장이나 또 우리 협회의 회장님이 같이 만나서 서로 어떤 화해된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면서 평소 제가 생각해 왔던 부분 또 우리 공사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그 마치 그 지적공사가 꼭 피고의 입장인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큰 틀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률안 개정의 어떤 관점을 우리 지적공사나 또 측량협회나 어떤 이런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유불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간담회가 아무런 발전이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적 업무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 이 지적 업무 자체가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관한 배경이 뭐냐면은 공간정보 산업을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또 이거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코어인 지적이 국토부에 와서 거기에서 그 공간정보의 핵심 코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지적 업무가 국토부로 사실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또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1년이 지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간정보 산업 분야가 우리가 보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했다 하는 게 사실 다 여기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토 공간정보를 융복합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지만은 또 대통령님께서도 이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공사가 과연 이 시점에서 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까지 또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일을 이 지금 시점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그 공간정보 산업 어떤 생태계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변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과거에 하고 있던 측량협회나 아니면은 어떤 영세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침해한다거나 또 업역을 잠식한다나 이런 개념보다는 좀 뭔가가 새롭게 창조하고 또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 발전시킬 수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지금 생각은 국가공간정보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련 산업
또 학계 등과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번 그 법안을 개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문 부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적공사가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어떤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지적공사가 이 국토부로 와서 실질적으로 했던 역할 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적공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아울러 지금 저희 공사에서 해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 사업 부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포션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내에 있는 공간정보 산업업체 예를 들어서 뭐 항축업체나 SI업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그 해외 사업 업무의 50% 정도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저희 공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의 모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구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 분명히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아껴두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러한 그 여러 법률 개정이 별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우리의 그 제자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또 참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정부에서 보면 이 그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학회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어떤 법률을 개정 내지 개정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그 작년에 왔던 그 상계 법률안 제가 협회에서 했던 건 잘 모릅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상계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월에는 하루 종일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또 심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그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학회 좀 입장을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차관님께 그 공문으로 면담을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된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 법률안이 앞에서는 뭐 TF팀 7번의 그런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의 어떤 그 회의를 했다 관계자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학회에서는 뭐 한번 부른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릅니다. 단지 법률안 올라간 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을 뿐입니다. 이런 법률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 우리 학회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업계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 학계 이런 쪽의 의견이 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부사장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그 사항도 잘 몰라요. 모르고 단지 그냥 여기 나온 그 의원 발의된 그 법안만 보고 저희들 학회에서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지난번 우리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학회에서 그 임원진들이 모여서 좀 고민했던 그 사항들을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데요. 그걸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상계 법률안에 대한 학회 의견을 보면 상계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생의 창조경제 실현보다는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과도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지적공사가 공간정보 관련 공공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량 및 공간정보 기술자의 산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 청량만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 규모의 지적공사가 청량 및 공간정보 산업계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면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국가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침해하게 되어 국가 스스로 민간에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법적으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안이 대한지적공사는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적 기능만 수행한다면 아마 이것이 제대로 된 상생경제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 이 개정 방향이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전 그 관련 기관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더 나아가 해외 선진국가 청량 및 공간정보 법률과 같이 공적 기능 수행의 책무성을 좀 강화하되 민간 기업과 청량 및 공간정보 기술자들의 상생의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법률안의 그 내용을 보면 융합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융합이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이나 또 유사한 청량이 합쳐진 게 융합이 아니라 융합은 말 그대로 화학적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글이 겨우 이제 1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 기반에는 바로 위치 기반인 구글 어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벡셀이라는 회사를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주변 우리는 IT 산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좋은 생태 환경을 통해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국가의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수행하고 또 컨트롤하고 조정한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 공간정보 분야의 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회자니까 제 의견은 피력을 대신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윤희천 학회장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계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좀 생략이 됐다고 하는 말씀에 조금 다소 의아한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체로 우리 그 청량협회 문용현 회장님과 어떤 기조를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지적과 이제 측량 그 두 부분에 있었던 두 영역의 이제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비교적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공간 정보 쪽하고 뭐 인연을 좀 맺어왔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정보화 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GIS 업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것을 갖다 GIS, 저 지리 정보를 전부 다 이제 공간 정보라는 것으로 이제 용어를 다 바꿨고요.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업무를 했었고, 또 하나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예전에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또 서울시 가기 전에는 정보화진흥원에서 그 과제를 또 제가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제가 이제 짰었던 그러니까 공간정보산업이라고 하는 그 이 영역이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연구를 한 1년여 가까이 했던 또 인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제가 조금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말씀을 좀 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뭐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지향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이거는 미래를 향한 그 시점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결론이 나야지 현재를 바라보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이 결론을 찾으려고 하면은 큰 해답이 없다, 답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사공호상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규모가 4.8조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4.8조라고 하면은요. 그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은 KT라고 하는 기업 하나의 1년 매출액이 18조가 됩니다. 18조. KT라고 하는 회사. 근데 이 KT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예전에 보게 되면은 정부, 최신부에서 직접 그 전화 사업을 운영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통신공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사로서 이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화까지 이제 되긴 했는데 IT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IT를 발전시킨 가장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IT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한국통신공사로 공사 설립을 했던 것을 가장 큰 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칩니다. 한국통신공사라고 해가지고 공사가 생기니까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정부가 하지 못했던 투자 이런 부분들을 통신공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 통신 영역만 하더라도 지금은 딴 거 다 빼고 통신 영역만 하더라도 30조가 넘는 시장으로 키워냈어요. 공사가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한국의 지금 이 IT 환경은 예전에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 뭐 이 전화 회선이 부족해서 뭐 적색 전화, 청색 전화 뭐 해가지고 전화상 뭐 남대문 시장 가면 전화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이 개인 전화 막 팔고 사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이 크게 그 투자를 선도하고 이럴 만한 이 플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 적체 현상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투자의 주체를 만들어주고 그런 정비를 한 결과 많이 지금 이 통신 시장이 컸고요. 유선통신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IT 업체들, 이 통신업체들 보세요. SK는 말이 SK지 옛날에 한국 KT의 자회사로서 무선 자회사, 그 핸드폰 자회사가 예전에 그 YS 시절인가요? 그거 이 민영화 해가지고 나가간 게 SK고요. 그런 다음에 KT는 KTF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데이콤, LG에 못해가던 데이콤도 결국 KT가 또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KT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통신업체들이 다 이게 이제 가지를 뽑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 공간정보 산업을 한국의 공간정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이 첫 단추를 찾는 게 상당히 그 당시 그 과제를 수행할 때 어려웠는데 저는 그 과제는 결국은 빅 플레이어를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빅 플레이어를 만들 때는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정부가 뭐 대기업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빅 플레이어를 만들 때는 기존에 없는 공사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공사를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현재 있는 관점에서 현재의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냐. 4.8조밖에 안 되는 KT의 한 사업본부의 매출액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정보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그 시장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오늘 그 토론회의 주제가 중소측량업체 경쟁력 강화인데요. 사실 중소측량업체 측면에서 보면 산업화가 지금 너무 낙후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영세한 거죠.
아까 3,600개 측량 업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정도 시장 4.8조 시장을 가지고 근데 사실 4.8조도 저희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을 하셨지만 거기에 벨고 다 포함시켜가지고 4.8조가 나온 거거든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측량은 거기에 진짜 그것도 또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는 그 시장인데 그 시장을 가지고 3,600개 업체가 거기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뭐로 봐도 그거는 그 이 바람직한 산업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중소 측량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3,600개 업체가 다 쭉 하면서 지금 하던 일대로 잘 살고 그렇게 이 기업을 유지해가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산업 발전의 방향은 아니고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이 점점 커가고 그리고 좀 작은 업체들은 좀 큰 업체와 이 같이 합쳐지고 하면서 산업이 좀 국제 경쟁력도 가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문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측량 회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프로농구 선수들이 너무 위에서 고공 패스만 하다 보니까 이 법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중등부 선수들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수들끼리 게임 끝나서 이제 공 내려놓은 거 보고 이 공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지금 이제서야 보기 시작한 것이 우리 측량 업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문용현 부회장님은 이제 협회 차원에서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실제로 실제 우리 업을 하는 우리 실제 중소 업체의 제가 딱 평균 모델입니다. 인원수 분포로 볼 때도. 그래서 많은 술자리라든가 업무 협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을 좀 취합을 해서 공통적인 우리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아주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업계의 현실을 먼저 보자면 지금 우리가 측량업계가 이제 95년도에 GIS 사업을 시작을 해서 조금 괜찮았습니다. 사업도 많이 생기고 괜찮다가 이제 2005년도쯤 거의 구축이 이제 완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일거리가 많이 좀 없어졌고요. 더구나 이제 올해 들어서 건설 경기가 완전히 냉각이 됐습니다. 발주도 없고, 설계도 없고, 설계가 없으니까 시공도 없고, 건설회사도 지금 줄도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 좀 남아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하도업체 다 줄도선하고 있고, 이젠 줄도라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군 건설업체에서 직영체제로 들어가는 회사가 상당히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설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과정인 측량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 지적 일 또한 또 줄어들 거라고요. 지적도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요. 그 살아남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조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삼부기술 사장님도 나오고 계시지만 해외 진출했습니다. 캄보디아고 어려운 데 가서 몽골 가서 막 지도 제작하고 설득해서 일 만들고 또 우리가 새로운 융합시장이라 해서 3D 모델링도 막 진출하고 또 실내 공간 정보 막 들어가서 일하고 또 한편으로 조그만 업체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그 건설 시공 측량 분야는 완전 소외됐었어요. 아무나 했었는데 이걸 좀 제도화해보자 해서 일반 측량 자격규정도 만들어서 우리 측량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좀 만들어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도 죽겠어요. 일이 없어요.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 1, 4분기 동안에 작년에 반의 반도 지금 매출이 안 올라 있어요.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런 반에 느닷없이 지적공사에서 지적 측량, 그동안 지적 측량 업무만 수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한 7년 됐을 거예요. 갑자기 정관 고쳐갖고 이제
일반 영역에서 하고는 공간정보시장도 한번 진출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 겁니다. 농구공을 주워 보니까 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지적공사가 과연 정체성이 뭐냐 그걸 좀 봤어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지적 공부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그 행정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공부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 작성은 행정 업무니까 공무원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 측량은 기술 행위니까 직접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니 요 일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자. 뭐 어디다 위탁을 줄까 해서 그러면 지적공사를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위탁형 준정부기관 아닙니까? 위탁 집행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 측량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에요. 태생 자체가. 그럼 그것만 하면 돼야 되는데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일이 뭔가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느닷없이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럼 이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을 내준다고 하는데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정관에 넣었단 말이에요. 정관에 넣은 거를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니까 거기서 승인을 내줘야 정관이 또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국토해양부는 그걸 모르고 내줬겠는가 알고 내줬거나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알고 내줬건 못하고 내줬건 일단은 이게 좀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본의 아니게 민간 업무의 영역을 침해하고 민간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거 행정심판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저는 법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좀 재검토를 좀 이건 해야 될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합법하다 그러면 또 그건 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시장에 이제 정과를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지적 측량은 기본적으로 해요. 그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로 뭐 재해지도를 예를 들어서 만들겠다. 그럼 재해지도라는 게 이제 주로 우리가 홍수에 대비한 측량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돼서 물이 넘쳤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럼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어느 홍수가 났는지 실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물이 잠겼던 흔적을 따라서 3차원 측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3차원 지형도를 분석을 해야 돼요. 3차원 지역을 분석을 해서 자 다음에 이게 50년 강우 강도가 될지 100년 강우가 될지 어떤 일정량의 강우가 또 내렸을 때 어느 지역까지 과연 이 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겠느냐 하는 침수 예상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또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가 방제 대책에 넣어야 되는 시설물이 뭐가 있고 어디다 대피하고 뭘 어떤 이 방제 발생 상황 시의 대처 상황 이걸 모든 걸 정보화한 지도가 재해정보지대예요. 자 그럼 이건 고도의 지형 분석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추가로 그럼 어디까지 홍수에 영향이 미치겠느냐 하는 예상한 걸 가지고 거기다가 기존에 돼 있던 그 연속 수치 지도를 중첩을 시켜봅니다. 그럼 대략 몇 번지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구나. 지적 정보를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적 정보가 들어갔다 해서 이것이 지적 기반의 공간 정보라고 해석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그래서 저는 지적 기반의 공간 정보라는 용어가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모든 건 지형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지도를 일반도라고 그래요. 일반도는 기본 지리 정보를 표시하는 겁니다. 기본 지리 정보가 뭐냐? 도로, 철도, 하천, 건물, 행정구역. 전체 국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형 정보가 기본 지리 정보예요. 그게 일반도고 그걸 디지털화한 게 수치 지도입니다. 그 기반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보는 것이지 어떻게 지적도에다가 뭐 지형도를 얻는다? 이거는 뭔가 순서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적 기반의 지형 정보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보다는 그냥 지적 정보, 지적 공간 정보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뭐 지적 기반에서 모든 공간 정보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 그리고 공간 정보라는 것이요, 앞에 가로 열고 지형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지형 공간 정보거든요. 근데 말이 기니까 편의상 지형자를 뺀 건데, 마치 공간 정보가 없는 뭐 새로운 정보가 새로 나온 어떤 개념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 그렇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은요, 측지 측량이 뭔지 지적 측량이 뭔지 몰라요. 그냥 측량이에요. 우리가 가운 있으면 다 의사지. 네가 뭐 내과 의사냐 외과 의사냐 안 따지잖아요. 내 병 고쳐달라. 그러니까 저도 일반 우리 공공 측량업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적 측량 문의가 들어와요. 예, 저한테 경계 측량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죠. 그것은 현행 법률상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 계신 데가 어디니? 거기는 해당 대한지적공사 지사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하십시오라고 자꾸 밀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기계 갖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길에서. 뭐 저 사람이 지적 측량을 하는 건지 시공 측량을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공간 정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갑자기 지금 보면 지적공사가 선전도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텔레비 뭐 신문 막. 근데 거기서 지적 공간 정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다 공간 정보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모든 공간 정보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일반인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온 작업이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고 만 것인데, 뭐 이게 참 사실 실제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그 주장 우리끼리 하는 것은,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에 정관 그 지적 측량 외에 업무 수행하는 거에 대한 정관 수정을 과연 그거 타당한 것이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이건 취소가 되려면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새로 원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국토정보공사 이름도 마찬가지고, 뭐 아직 법률이 통과 안 됐으니까 그 이름은 쓸 수 없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이 하고 있어요. 제 기본 측량 모든 기준점 지도자에 다 하고 있죠. 공간연구소에서 항공사진 다 찍고 있죠. 지리정보과가 있어요. 모든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융합해서 그 GIS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일을 잘 못한다던가, 공무원들 시켜보니까 일도 시원찮게 하고 저거 저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 또 몰라요. 이러면 새로 만들지 몰라도 지금 잘 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걸 발주한 일을 만들어서 민에다 민간업체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그거 놔두고 또 하나 똑같은 일을 하는 공사를 또 만들겠다? 이거는 뭔가 중복 투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고요. 차라리 국토지리정보에 예산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700억이에요. 직원들 봉급 그거 뭐 100몇십억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없어요. 일반 도로공사 저 1km 사업 비용도 안 돼요. 그걸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돈도 안 주면서 야 그거 안 되니까 좀 더 크게 해서 하자 한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제대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일단 우리 공간정보 분야가 그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론적인 이제 관점에서 일부 이제 이견이 계신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 중에서 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정보 그 융복합 발전 방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산업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측량 그리고 협회 그리고 지적협회 또 지적공사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 융복합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한 그 논의에 7차례에 걸쳐서 모두 참여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협회 관련해서는 측량협회에서 그간 수시로 그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업계와 교감을 갖고 아마 진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그 논의들을 국가공간정보정책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공청회, 뭐 국가공간정보위원회 해서 그 관련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런 논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협의를 계속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큰 그 쟁점 부분이 바로 이제 국토정보공사 이제 명칭 변경에 관한 것 같습니다. 지적공사에 이제 국토정보공사로 전환한 그런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지적공사가 지금 이제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의 업무들을 대행해서 이제 정부에서 대행해서 수행을 해오다 보니까 그 민간 쪽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마찰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고려하는 국토정보공사의 어떤 공적 기능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돌려주자. 앞으로 지적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서 하는 일은 점점 손을 떼고 공적인 역할에 한정해서 이제 국가 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또 우리 산업 전반의 어떤 이제 파일을 키우고 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매진하자라고 하는 차원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간정보 이제 그 공적인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공사의 업무로 하나 제시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련된 부분에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역을 갖다가 그대로 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하는 그런 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민간에서 하는 일을 정부에서 굳이 그거를 업계에 어떤 그 분란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그거를 부여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그 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수행하는 그런 이제 업무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업역으로서 수행하는 부분에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지금 이제 법안 예비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런 오해 내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 지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협의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간정보 분야는 아까 이제 우리 그 황정성 센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한 50인이야 그 업체가 전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종래에 국가에서 수행해오던 공간정보 DB 구축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그 업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활로를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또는 창조경제 관점에서 공간정보가 분명 미래지향적이고 확실한 신성장 동력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융복합 그 핵심 자원인 공간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측량 지적 구분 없이 우리 산업을 더욱더 파일을 키우고 그리고 실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국가 경제에도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키우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다 큰 틀의 방향을 정하고 그 관련된 이제 업계 그리고 또 정부 모든 기관들이 이제 힘을 지금 합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현재 우리 기존 업역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민감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과감히 탈피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여튼 균형적인 감각에서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그 관련 분야와 협조를 해서 풀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 공간정보 분야의 파일을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간정보를 우리 이 측량 지적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 SOC 산업 전반에 걸쳐서도 이제 공간정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정책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을 해서 이 건설공사의 뭐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런 이제 실체적인 그런 연구도 이미 이제 착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그러한 그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3,600개의 기업체를 어떻게 빗대를 갖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대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소업체를 다 없앨 것이냐 이건 상당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사가 부사장님께서 그 지적공사가 침수 흔적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침수 흔적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DM 데이터라든지 영상 데이터라든지 그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기반은 곧 뭐냐 그러면 우리 측량 분야의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 소름이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 정의에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뭐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했습니다. 토지의 현황을.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말뚝 박아주는 겁니다. 그게 지적 측량이에요. 그거를 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려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업무 영역의 침범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김희수 과장님께서 말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업역 전체의 파일을 키우기 위한 그 정책 대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게 진짜 옳은 것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국토부 과장님으로서는 적어도 이것이 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오해와 우려인가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중립적으로 잘 보셔서 하시고요. 아까 뭐 TFA 7차 회의, 뭐 실무자의 3회 이런 걸 했다고 그러지만 아까 우리 윤희천 학회장님이나 또 업계 대표로 나오신 분들도 전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증언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 국토부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충분한 소통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같이 좀 합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 진행 과정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좀 국토부가 좀 더 세밀하게 대개 국가 정책을 어떤 걸 하다 보면
처음에 사소한 차이 출발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돌릴 수 없으니까 굉장히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함께 소통하고 하는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사회자이자 또 이 문제를 담당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좀 과장님께 정부에게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여기도 한 5분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분명한 거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공적인 기능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업 기능은 완전히 내려놓겠다 하는 게 합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첫째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대안입법까지 이렇게 발의한 실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계속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TF팀에서도 했는데 뭐냐면은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입법을 하려고 하면은 연구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되니까 오늘 여기 저 임수봉 우리 대표님이나 또 딴 분들이 의견이 모른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더군다나 정부 입법을 했다고 하면은 위원회라든지 국가기관에 다 거쳤을 텐데 그런 게 생략이 되고 막바로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TF팀 회의를 하고서 국회 입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의원 입법으로 들어가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김민수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다 앞으로 수용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된 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저 문영현 우리 부회장께서 얘기한 대로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실적으로 그걸 해준다고 하면은 빨리 그걸 법안에다 담아서 빨리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저 협회에서 나서가지고 저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